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중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7장 새 친구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새 친구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새 친구 문제를 직접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중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탐색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지훈이네 학급은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팀, 정하팀, 미영팀의 현재 위치가 지금 그림과 같을 때요. 지훈팀, 정하팀, 미영팀 위치가 현재 위치가 같을 때 이동거리의 합이 가장 짧은 지하철역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새 친구 문제를 통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구상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활동지 2를 통해서 먼저 친구들과 함께 생각열기에 제시됐던 지하철 가까운 역, 가까운 지하철역 찾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에 제시된 지하철역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역 문제를 분석하면요, 현재 상태는 지훈팀과 정하팀, 미영팀이 각각 다른 지하철역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떤 지하철역이 가까운지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목표 상태는 세 팀의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지하철역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해결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있는 모든 역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거리를 다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서울역이나 신설동역이나 제기동역이나 청량리역은 지금 위치가 어떤가요? 이 세 팀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 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역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이 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가까운 역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역별로 각 팀에서 몇 정거장씩 가야 되는지 이동거리의 합을 표로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청역 같은 경우는 지훈팀은 지금 거기에 있죠. 그리고 정하팀은 2개의 역, 미영팀은 5개 역을 이동해야 돼서 총 이동거리의 합이 7개의 역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역에 대해서 따져보면 종로 3가 역이 이동거리 합이 5가 나와서 가장 가까운 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 결과에 따라서 탐색의 범위를 줄인 후에 답을 찾아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4개의 역을 제외했기 때문에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탐색의 범위를 줄인다면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탐색의 범위를 줄인 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비버 챌린지의 새 친구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새 친구 문제는 2018년 베트남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밥, 앨리스, 제니가 각각 자기 놀이기구를 가지고 세 곳에서 따로 놀고 있다. 밥은 자전거, 그리고 앨리스는 스케이트보드요. 그리고 제니는 킥보드. 이렇게 세 개의 놀이기구를 가지고 세 곳에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위치는 놀이기구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은 함께 모여놀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어떤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가장 적은 칸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얘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앨리스가 있는 스케이트보드의 위치에서 삼각형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6칸을 이동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3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앨리스의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삼각형, 세모 모양까지 이동을 한다면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 세 칸을 이동했죠. 그리고 위쪽으로 하나, 둘, 세 칸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6이다 라고 약속한다 라고 조건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명의 친구가 현재 위치에서 이동해서 함께 모일 때 그 이동 거리의 합이 가장 짧은 장소는 이 빨간 사각형, 파란 삼각형, 녹색 원, 노란 마름모 중에서 어디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활동지 2를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 친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제 분석을 통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 문제의 현재 상태는 밥, 앨리스, 제니의 이동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 상태는 최소가 되는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알아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은 핵심 요소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새 친구와 내 지점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새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새 친구가 지금 여기에 있죠. 그리고 각 지점은 이렇게 도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새 친구와 4개의 지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우리가 좌표로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리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칸수를 세서 그 합을 구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친구들의 현재 위치에서 각 지점까지의 이동거리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빨간색 사각형, 빨간 사각형 위치에서 각 친구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밥의 위치에서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예, 세 칸이죠. 그래서 밥은 세 칸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킥보드를 타고 있는 제니 위치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칸. 그래서 제니는 4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앨리스로부터는요, 좀 멀리 있죠.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총 8칸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로부터의 거리의 합을 구했더니 1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삼각형 지점과
그리고 노란색 마름모 지점과 그리고 초록색 원 지점에 있는 거리의 합을 모두 구해보면 초록색 원 지점이 12로 이동거리의 합이 가장 짧은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 지점에서 친구들이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의 합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만 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지점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이 이 네 개의 지점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그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네 개의 지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세 친구들의 이동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친구의 지점이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표시된 세 친구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모든 지점의 수는 81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점의 수를 다 세보면 81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81개의 모든 지점에 대해서 이동거리 합을 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탐색의 범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문제를 분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동시에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로축을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세로축을 따져본다면 그 두 가지를 나중에 조합해서 거리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가로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축만 놓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열기에서 풀어봤던 지하철역 문제와 비슷해졌죠? 그래서 지하철역 문제처럼 모든 지점을 따져볼 필요가 없이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A에서 지금 C 요 사이 지점에 대해서만 탐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점별로 거리의 합을 구한 결과 B 지점, B라는 지점이 가장 적은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라는 지점은 지금 현재 킥보드가 위치해 있는 지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세로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요. 세로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와 이 위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면 이 지점이 가장 가까운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거리의 합계를 표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이 지점이 가장 가까운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에서 찾은 1단계가 뭐였죠? 가로축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딘지 찾는 거였죠. 그래서 1단계에서 찾은 열을 빨강색으로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2단계 세로축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았던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그어봤더니 거기서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이 지점이 이동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지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점이 겹쳐지는 이 위치가 이동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원 모양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했던 문제 해결의 방법은요. 문제를 분해하는 방법과 탐색의 범위를 줄이는 것, 이것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는데요. 한 걸음 더 시간에는 새 친구 문제를 우리가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화면에
실습용 소스코드 주소를 제시를 했고요. 이 실습용 소스코드 주소를 한번 크롬 브라우저를 키시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서 이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습에 스크래치 3.0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이 실습용 소스코드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9자리 숫자죠. HTTP는 안 쓰셔도 되고요. bit.ly 슬래시 하시고 3823150066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새 친구라는 프로젝트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스크립트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보기를 누르시면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스프라이트들과 그리고 변수들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표시하는 부분들도 간단하게 입력을 먼저 해놨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밥, 앨리스, 제니의 X좌표와 Y좌표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선생님이 거기에 다 이제 입력을 해 놓았는데요. 밥의 좌표는요. X좌표는 마이너스 90, 0 그리고 제니의 좌표는 30, 90 앨리스의 좌표는 90, 마이너스 9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놨는데요. 한번 이 좌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표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화면에서 밥을 클릭하시고 이 왼쪽에 메뉴 중에서 블록이 있는 곳에 동작을 클릭해보면 5번째 블록을 보시면 X, Y 어디로 이동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현재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의 값을 살펴보면 현재 위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변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변수들을 9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요. 밥과 관련된 변수 3개, 앨리스와 관련된 변수 3개, 그리고 제니와 관련되어 있는 변수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중에 밥의 X좌표, 밥의 Y좌표를 이렇게 화면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현재 밥의 좌표가 얼마가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스크래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 가운데가 0,0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X좌표는 음수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X좌표는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Y좌표가 양수가 되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Y좌표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밥의 X좌표와 Y좌표를 현재 위치로 입력을 해서 이 변수에서 그 값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밥의 X좌표, Y좌표, 제니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앨리스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새 친구의 위치에서 각 지점까지의 이동거리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변수를 처음에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편의상 선생님이 이 실습을 위해서 변수를 아까 미리 만들어 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9개의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각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동거리의 합을 말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을 따로 생각해서 값을 거리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원리로 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자, 밥의 이동거리 합을 저장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할 텐데요. 어떻게 입력을 하게 되냐면 x좌표와 y좌표 상에서, 즉 여기는 가로축이죠. 예, 가로축이고요. 여기는 세로축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거리의 절대값을 구해주고요. 왜냐하면 음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리의 절대값을 구해줘서 세로축과 가로축의 거리의 합을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밥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면 그 위치에서 밥까지의 거리, 밥까지의 거리가 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밥과 앨리스, 제니의 위치까지의 거리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개의 합을 말해주면 각 지점별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원 모양 스프라이트를 클릭해보고 거기에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벤트라는 묶음에 가보시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으로부터 지점, 그래서 밥으로부터의 지점을 저장하고 싶기 때문에 자, 변수에 가서 자, 밥이라는 변수를 값을 바꾸는 블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자, 거리를 구할 때 아까 어떻게 거리를 구했었냐면요. 밥의 x좌표에서 현재 스프라이트의 x좌표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스프라이트 x좌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동작에 가보시면 좀 내려가시면 여기 x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빼줘야 되겠죠. 이 빼는 식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연산에 가보시면 이렇게 빼기 블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밥의 x좌표, 그 다음에 x좌표. 이 x좌표는 현재 원 모양의 x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빼줬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블록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예.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블록에 넣어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로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빼기 블록. 그래서 변수에 가서 밥의 y좌표에서 동작에 가서 현재 원 모양의 y좌표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연산에 가서 이것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이것을 구해줬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이 원 모양까지 밥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더해주기 위해서 더하기 블럭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앞쪽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좀 블록이 길어졌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로축에서부터의 가로축의 거리, 세로축의 거리의 합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제니와 그리고 앨리스 또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방법으로 앨리스와 제니도 입력을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 결과를 다 더해서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화면에서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형태 블록에 가보시면 무엇을 몇 초 동안 말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에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밥, 앨리스, 제니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모두 더해서 즉 거리의 합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에 가셔서 덧셈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에서 밥에 저장된 것, 앨리스에 저장된 것, 제니에 저장된 것 이걸 다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밥과 앨리스를 더했고요. 두 개밖에 못 더하죠. 그래서 연산해서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넣어주시고 제니까지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럼 세 가지를 다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밥 더하기 앨리스 더하기 제니를 1초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1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여기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럭의 의미는 현재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밥과 앨리스, 제니로부터의 거리의 합을 구해서 그 합을 1초 동안 이야기해준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 모양에다가 입력을 했죠.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380이라고 나오죠? 즉, 제니, 앨리스, 밥으로부터 380이라는 거리의 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과 사각형, 마름모 모양에도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요, 그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의 합이 나오죠. 380, 390, 490, 430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응용을 하면은요, 각 도형의 위치가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같은 결과만 나오죠. 그래서 도형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도형의 위치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코드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도형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블럭에 가셔서 지금 현재 동그라미 모양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블럭을 이 속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지에 가셔서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라는 블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라고 했을 때 자, 동작에 가셔서 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라고 바꾸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놓으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클릭해보면 거리의 합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모양에도 이렇게 넣어주면 다른 모양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작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 코드를 확인하시고 또 나는 이런 모양으로도 또는 이런 방법으로 바꿔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새 친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었는지
우리가 탐색 범위를 어떻게 줄였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분해해서 풀어봤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현했던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혹시 뭐 더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제시됐던 비버 챌린지 문제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시되어 있는 링크는요, 한 걸음 더해서 우리가 만들어 봤던 프로그램을 완성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혹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래치나 엔트리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 링크를 입력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7장 새 친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